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한국항공우주, 박현상 차장 PNT, 김성훈 이사 메타바이오메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예, 우선은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 대표의 이제 우주항공뿐 아니라 항공에 대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이제 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체고요. T50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KF21계열의 이제 고정익기라든지 헬기로 할 수 있는 KUH 등의 이제 회전익기, 그리고 각종 무기, 무인기 이런 부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민간이죠. 최초로 민간 주관에서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이라든지 국방위성 개발에 대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아실 거고요. 많이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많이 안 갔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실적이 이렇게 턴해서 갈목할 만하게 오르진 않더라고요.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이제 2025년도, 26년으로 할수록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밸류가 요즘에 이제 방산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서 그동안은 못 갔지만, 우선은 우주항공에 대한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밸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과적으로 실적은 25년도, 26년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이나 방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들 좋은 뷰를 주고 계시는데 그간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25년도, 26년도부터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KFX라는 사업이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40대를 초도 물량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대 그리고 또 25년 이후에 20대로 이제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좀 우려는 좀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해서 1.5조 수준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헬기 수리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10년도부터 이제 초도를 시작을 해서 220대 양산을 체결했습니다. 해병대뿐 아니라 소방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되면서 국내에 국한되어 있어서 사실 약간 오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수출을 계속 못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영향이 있고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12기, 그러니까 6천억 정도 되고요. 이라크에 25대, 1.2조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50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T50, TA50, FA50B, 이제 인도네시아 아니면 이라크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도 물량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T50 계열에 대한 부분도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제 회사에 지금 중동에서도 많이 방문 왔다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회사 좀 바쁜 상황이고요.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매출로 오는 게 올해는 이제 굉장히 수주가 많아질 것 같고요. 매출로 발생하는 게 25년, 26년으로 가면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급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수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가가 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장기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장기간 박스권을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우선 23년 기준으로는 3조 8천억 매출에 이제 영업이익 2,475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4년 같은 경우에 크게 늘지 않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25년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누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해 이제 좀 다지다가 결과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벌써 한 몇 년간의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할 시기, 우선은 이제 분위기 아닙니까? 그 테마 같은 경우, 테마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업황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LIG 넥선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시작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작년에 수주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도 올해도 수주 예상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방산이나 기계업종 자체들이 이제 수주와 함께 약간의 그 실적 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주를 보셔야지 주가에 좀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주와 함께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섹터로 좀 돌아서게 되면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자,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탁 PNT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차장님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우리가 PNT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저희 시간에 2차 전지는 정말로 1년 반 만에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순환매가 움직이는 중이고요. 장비주 단에서 뽑으려면 그나마 장비주 안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뽑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P&T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흐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박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분리막 빼놓고는 웬만한 공정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판매율이라든지 기타 산업상에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종목단, 섹터단에서 항상 먼저 움직이게 되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이 안에서 종목단 순환매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안에서 뽑자면은 실적이 일단 먼저 되는 것들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P&T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서는 이제 실적을 믿고 갈 수 있는 장비주 P&T가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내용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격적으로는 전고점분이 한 5만 5천 원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P&T가 장비주 단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같은 OEM사가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업체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OEM사들이 배터리 공정을 자체 내재화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장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둘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비주 입장에서 전극 공정의 쿼터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트로 장비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P&T 같은 경우는 전국 공정 업체에서 매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가 크다. 근데 실적 면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이미 보수적인 매출 인식, 설비 투자가 좀 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아졌는데 올해 매출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부분. 작년에 우리가 매출이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 나왔는데요. 증권사 추산에 따르면 이게 1640억, 2024년도에 꽤 많은 부분이 퀀텀 점퍼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PR 단으로 일단은 지금은 적당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실적이 퀀텀 점프 되는 게 보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부담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메타바이오메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말 좀 핫한 2차 전지도 아니고요, 반도체도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치과용 생분해성 봉합 원사 녹는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복제, 근관 충전제 등 치과용 의료 소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약 90%가 수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존슨앤존슨이 이와 동종 업계의 어떤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 자회사의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마켓의 일정 부분을 이 메타바이오메드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2년 전이죠. 증설을 시작해서 이제 완공이 됐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온기로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을 약 200억 이상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언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증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10위를 찍었습니다. 10위를 찍은 이유는 또 증설입니다. 얼마나 물량이 딸리게 되면은 증설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증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내후년에 온기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메타바이오메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용, 실적, 차트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고 계실까요? 네, 목표가는 한 1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250원이니까 약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결국에는 실적으로 다 찍히는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목표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한국항공우주, 박현산 차장 P&T, 김성훈 이사 메타바이오메드 만나봤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